하다가 안 되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통신사들이 삐지겠는데요? 네, 네. 괜찮아요? 화이팅! 저희는 이제 TV 화이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최근에 이제 스마트 해양이라든지 공공안전망의 4개의 제품을 갖다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노넷이 되겠습니다. 배낭 와이파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치인가요? 재난시라든지 아니면 LTE가 안 되는 산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하 터널 같은 데서 긴급하게 통신망을 구축해서 현장하고 관제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큰 건물에 공공 와이파이가 다 있잖아요. 배낭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통상 보통의 공공 와이파이라 하면 보통의 유선 설치가 가능한 건물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서비스하는 데는 5개 지역이죠. 근데 5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선이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의 장비를 이용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무선이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뭐 산불, 지진, 뭐 이런 재난이나 긴급 통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2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낭 와이파이라는 것은 긴급의 때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평상시에도 행사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에서도 배낭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만약에 이제 이 배낭 와이파이를 보통의 저녁 같은데 방범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달면 긴급하게 통신망을 연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것을 LTE가 안 되는 지역에 차량에서 설치해 가지고 LTE 안 되는 지역에는 와이파이를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와이파이 안 되는데 메고 가면 하나는 이제 배낭 와이파이로 해서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가지고 사용자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낭형 이동 기지국 같은 경우는 LTE 기지국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기지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나 CCTV 서비스에는 요금이 부과되잖아요. 이제 이것은 통신요금이 없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선 설치가 힘든 산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기 설치비는 되는데 통상 TV 화이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면 LTE 사용 대비는 보통 우리는 이제 투자 대비 이제 효율을 따지는데, 보통 ROI가 짧게는 1년, 많게는 한 2, 3년 이내에는 다 투자비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 3년 후부터는 이제 통신요금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비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비가 장비마다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ROI가 한 2, 3년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실례를 들으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카메라를 내가 만약에 쓴다라고 카메라 하나만 쓴다고 하면 만약에 산불 감시 카메라다. 그러면 보통의 산불 감시 카메라는 일반적인 카메라는 보통의 속도가 이제 2Mbps인데요. 그러면 이걸 한 달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650GB의 데이터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통상 공공 와이파이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은 기가바이트당 14,000원을 사용을 하지만은 공공기관은 기가바이트당 700원이거든요. 그러면 650GB를 계산을 하면 한 달에 45만 원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카메라 하나만 하더라도 LTE로 사용을 하면 1년이면 거의 한 600만 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한 1년이면 거의 ROI가 투자 대비 ROI가 한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도 쓰이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TV 화이스페이스가 개도국에서 많이 이제 선호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사실 TV 화이스페이스가 가장 현재까지 투자된 데는 미국의 농어촌 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굉장히 농어촌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선진국은 농어촌 지역에 산간 지역에 지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개도국에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 남아공이랑 같이 하고 2년 전부터 수출을 하고 있는데, 남아공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을 하고 기술 기준 확정하고 지금 상용화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남미 쪽에서 또 많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신 제품 선정된 이후부터 되셨던 거예요? 작년에 이제 혁신 시제품으로 되면서 더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 인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 시제품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해외 인증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FCC하고 C 인증을 신청을 했고, 그거 나오면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수출이 다들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수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남아공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원래는 인증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가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장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 코로나 이슈를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공 정부가 실제적으로 원격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는 남아공 인증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는 차별화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생존이 실제로 이제 상품화 될 때까지 많은 경우 수가 있는데, 가격, 뭐 경쟁자 그런 것을 갖다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야만이 실제로 성공이 되고 혁신 제품으로 돼서 팔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어떤 이제 혁신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언이십니다. 아까 조달 청장님께 여러 가지 이제 바라는 점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성장에 있어서 조금 마중물이 되어줄 그런 홍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혁신 시제품 인증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 지자체에 많이 홍보는 된 것 같습니다. 크게 본 것은 이제 국내 시장도 되지만은 중소기업도 결국은 해외 진출이 돼야지, 또한 그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지 뭐 국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좀 된다면 그 중소기업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실증을 한다든지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좀 돼야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이 되면 국내 시장은 당연히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시는 전라도, 그러니까 호남권 기업에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조달청에 바라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 같은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오늘 좀 조달청장님께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한 분 한 분 기업 하나하나 다 부스 방문하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사진도 찍어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요. 제품을 알아야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활용할지, 그것들이 정부의 첫 구매로 어떻게 마중물이 될지 그런 것들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께는 아니겠지만 기업분들께 좋은 제품 알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열심히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국민 주부 유튜버 보피디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